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담아내는 기자들의 눈 김양훈 기자입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김양훈 기자. 네. 지난달 그 7일날 말이죠. 네. 그 백주 대낮에 네. 그 소름 끼치는 좀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 한마와 그 흉기들을 들고 그 악마의 그 용역들이 네. 그 주안역이죠? 거기가 주안역. 네, 주안역 미추홀구 주안역. 네, 주안역. 예. 그 쇼핑몰에 그 난입한 사건이 있는데.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 그래서 그 피해자 연대에서 나왔습니다. 네. 피해자 연대. 예, 피해자 연대에서 나온 최연식입니다. 아, 네. 오늘 그 피해자 연대에서 나오신 그 최 선생님. 예. 잘 좀 증언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 사건에 대한 그 대충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 7일 네. 제가 이제 그 확인한 바로는 8시에서 8시 30분경이었습니다. 네. 이제 피해자 연대 측에서는 네. 30명, 50명 그 사이로 이제 용역들이 동원된 걸로 이제 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이제 그 동영상을 확인한 순간 피해자 연대 측에서 이제 네. 주장하는 부분들이 이제 20여 명이 넘었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끝을 보는 기자들의 눈에서도 네. 그 머릿수를 세어본 결과 네. 20명이 넘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은 용역 경비법에 의해서 네. 배치 신고를 해야 되고 네. 만일에 배치 신고가 되지 않았을 때는 네. 유법입니다. 현재 그 아이하니 그 쇼핑몰이 네. 쇼핑몰의 그 사건 개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점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유치권 행사하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대충 좀 설명 좀. 네. 그건 오늘 네. 피해자 연대에서 네. 직접 참석하셨으니까 네. 네. 그 피해자 연대를 통해서 네. 한번 어떻게 거기서부터 점유를 하게 됐으며 네. 네. 지금까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네. 뭐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최윤식, 예. 관리인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예. 이제까지 그 일어났던 일들, 네. 그리고 지금 어떤 경위로 그 아이아니 쇼핑몰이 예. 그렇게 망가졌는지 네네. 이런 좀 사연들을 예. 쭉 사실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건이 너무 한 12,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네. 간략히 이해를 도와드리면은 네. 이 건물이 2008년 7월 10일경에 네. 그 중공 무렵에 그 부도가 났습니다. 시행사 부도가. 네. 그제 이 지하 5층, 지상 15층 건물이고 약 830개의 집 구분 점포로 이루어진 집합 건물입니다. 네. 상가 건물이고요. 네. 그래서 중공 무렵에 2008년 7월 10일경에 그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시공사라든지 뭐 하토급업체라든지 분양 피해자들 네. 이런 사람들이 수백 명이 사실상 점유를 하면서 공동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고 피해복으로 해서 그 건물을 사실상 점유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9년경에 일부 층에 각 층별로 일부 층에 경매가 진행되다가 그게 피해자가 수백 명이고 경매가 진행될 수 없으니까는 경매가 한 7, 8년이 중지돼 있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제 피해자들은 공동으로 거기를 사실상 지배하여 왔고 네. 그러던 중에 2018년 9월경쯤에 다시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될 수 없는 여건인데도 각 층별로 그냥 강행을 해버렸습니다. 네. 원래 건물 등기부 현황이라든지 건축물 대장과는 전혀 다르게 이 830개의 구분점포 자체가 현장에는 구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소유권의 이 현장의 실질적인 소유권의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경매를 진행할 수 없는데 경매가 강행됐어요. 어쨌든 그래서 경매가 강행되고 나서 그 2018년 12월 말 2019년에 네. 지금의 각 층별로 경락을 받은 사람들은 수십 명, 수백 명이 각 층별로 이제 이 건물 전체에 그 피해 회복을 위해서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경매를 받았습니다. 일부 구분 점포들을. 네. 그리고 나서는 건물인도라든지 법원 소송을 통해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점유권을 인도받기가 어렵고 하니까 사실상 합의금을 좀 주고 싸게 받았으니까 합의를 해서 피해 회복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하는 게 가장 좋았는데 이 사람들이 택한 거는 흉기 뭐 아니면은 이런 폭력, 깡패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라든지 뭐 제가 제일 젊은 편입니다. 제가 제일 어린 편이고 네. 자기 아버지 뻘도 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면서 점유를 강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시설물도 그 긴 햄머 같은 거는 쇠망치가 달려있고 바로 이런 거 포크레인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외곽 건물을 임의로 부수고 쳐들어와서 20대 초반 많이 먹어야 30대도 안 된 그 젊은 용역 깡패들이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을 폭력으로 패고 때리고 쫓아내고 그래서 잠깐만요. 예. 그럼 거기가 현재 그 피해액이 한 어느 정도로 좀 추정하고 계십니까? 피해액은 제가 볼 때 한 400억, 500억 정도 됩니다. 400억 정도. 네. 원래 정상적으로 따지면은 네. 그 세월이 12, 3년이 지나게 망정인데 그렇지 않다면 그 원래 원금만 따져도 한 3, 400억 이렇게 되는 거죠. 한 4, 500억 정도. 자, 우리 그 김양훈 기자가 네, 그 지난달 그 7일날 취재한 걸 알고 있는데 네, 취재했습니다. 그 관할경찰서가 어디입니까? 예, 미추홀경찰서. 아, 미추홀경찰서에서 그 취재 내용을 보면 네. 수십 명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예. 그 사건 개요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출동했는데 전혀 뭐 손을 뭐 쓰지를 않고 있었어요. 네, 이제 제가 이제 그 현장을 도착했을 때는 네. 이미 상황이 벌어졌던 네.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그 뭐 안에 내부에 이제 그 뭐 기사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네네. 뭐 그냥 난장판이 됐어요. 아. 난장판이 됐는데 뭐 이제 뭐 강화유리 이런 것도 그냥 막 한마로 다 부셔져 버린 네. 그런 현장도 이제 제가 발견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거기를 이제 그 점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네. 그 새 철판으로 용적을 해놨어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은요. 네네. 지금 이 안에서 이제 용역들이 침투한 게 보이시죠? 네네네. 그 뭐, 예. 아까 내가 동영상 이제 우리가 1차 봤지 않습니까? 아, 뭐 살벌하네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동영상을 보면은 이제 그 용역들이 오한마, 빠루 뭐 이런 걸 들고 이제 이 절삭기, 네, 기계로 해가지고 이제 새톱 자르듯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그 동원해가지고 이제 무지하게 이제 치고 들어가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무슨 용역인지 아니면 조직폭력배인지 네. 마치 이제 제가 그 영상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제 이 네. 영상을 보면은 이 조직폭력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마치 반대파 조직폭력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조직폭력배들을 장소를 이제 습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연상시키고 있는 대목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거. 자, 김양훈 기자. 네. 그때 그 7일날 우리 그 김양훈 기자가 그날 그 취재를 현장을 와서 직접 취재를 했죠. 네, 취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추홀 경찰서 그 경찰관들이 몇 명 정도가 투입돼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네. 뭐 C3. 네, C3. 예, 경찰 차량들 해갖고 뭐 10여대가 넘는 걸로 이제 확인을 기동대 했거든요. 애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기동대 애들도 나왔었고, 그 뭐 인원이 내가 봤을 때는 한 뭐 수십 명 되지 않았나. 네. 그렇게 네. 지금 그거 뭐 제대로 뭐 정확하게는 살피지 않았지만은 수십 명 되는 걸로. 되는 걸로. 네. 네. 근데 그때 당시 그 용역들이 그 한마, 뭐 빠루, 네. 예, 지금 우리가 그 방송을 그 현장을 그 영상을 보니까 예. 범죄 도시 그 윤계상 나오는 아주 범죄 도시하고 똑같아. 예. 이게 백주 대낮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이게 정말 문제죠, 이거. 그 시민들이 그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이거? 물론입니다, 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런데 네. 더 충격적인 것은 네네. 그런 그 용역들이 네네. 경찰에 뭐 비호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경찰과 뭐 짬짬이가 있는 것인지 뭐 피해자 연대에서는 뭐 그 당시 현장에서 네네. 이거 경찰이 비호하고 있다고 막
여기 뭐 당사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자, 김영훈 기자. 네. 그날 그 신랄 그 신변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그때 취재를 들어간 거를 알고 있는데. 네,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갔는데 그 현재 그 상황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정말 그 상황은 긴박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로 긴박했냐면은 네. 엄청난 많은 경찰관들도 네. 둘러싸여 있었고 네. 그쪽 그 용역들도 들어왔고 네. 그날 뭐 제 눈으로 뭐 새망치등 또 빠루 그리고 절삭기 네. 그리고 그 부셔진 그 강화 유리창 등 네. 뭐 그 현장은 그 피해자 연대 이 당사자가 네. 그 한마로 네. 뭐 본인은 뭐 지금 뭐 40몇 차례라고 했었죠. 한 거의 한 50여 차례를 그 철판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철판으로 때리는데 한 발을 내리쳤다는 예, 그렇죠. 내리치려는데 이제 그게 무너질까봐 철판을 이렇게 이제 등으로 막고 네네.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사람이 있다고 이제 네네. 뭐 소리치고 그러는데도 뭐 계속적으로 지금 본인께서는 저 뭐 쳐가지고 결국은 그 철판 더미에 뭐 깔리기도 했었고 네. 결국은 그로 인해서 이제 입원했는데 그 입원한 그 동기 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제가 그 용역 깡패들이 그 철판을 뭐 수십 차례, 그 한 50여 차례 내리치기는 동안 그 철판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등이나 몸으로 막고 있었는데 제가 사람이 막고 있다고 소리를 쳐도 그 사람들은 계속 그걸 쳐가지고 결국에는 제 몸에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충격을 받아서 기존에 그 심장이 좀 안 좋았던 게 급성으로 안 좋아져가지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날 그 뭐 경찰들한테 좀 항의나 이런 거 했죠. 예. 경찰관들은 뭐라는 게 이 사람들이죠? 아, 경찰관들은요. 네. 그날 자기들 앞에서 그 흉기로 때려 박고 사람을 막 이렇게 밀치면서 폭행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네. 막 유리창 때려 박고 네. 거기서 난장을 그 사람들이 그 깡패들처럼 그렇게 네. 행패를 부리고 해도 네. 그런 거를 현행범 체포해달라 네. 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현행범 대상이 아니다. 그냥 사건 발생 보고서 하겠다. 아니면 고소장을 써라. 이런 식으로 직무를 갖다가 태반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참 이게 우리 저 김양호 기자. 네네. 경찰관들은 취재를 하셨는데 경찰관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 제가 이제 뭐 미추홀구 기조가 있냐 네. 물어보니까 뭐 기조가 없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네. 그리고 이 지구대 네. 여기가 문제입니다. 이제 왜냐면은 이 초동 수사.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 공무집행이 네네. 경찰관에 따라서 이제 들쑥날쑥합니다. 어떤 경찰관들은 이제 엄하게 다루는 분도 있었고, 네네. 어떤 경찰관들은 뭐 그냥 저냥 넘어가는 사람도 네. 있고, 뭐 이런 천차만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네. 기조가 없다고 한 얘기가 맞습니다. 맞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뭐 우리가 2부 순서에서도 이제 밝힐 문제지만은 네네. 진짜 어떤 사람은 네. 조금만 네. 어떤 문제점들이 일어나면은 체포를 해다가 네네. 예? 경찰관은 네. 뭐 구속영장까지 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네. 이거는 한마 이 위험한 무기들 이게 빠루 뭐 철삭기 이 뭐 용역 배치도 안 받은 네네. 범죄에 대해서는 뭐 구속영장 뭐 고소하라는 등 그래서 나는 미추홀 경찰서 네네. 그쪽에 있는 경찰관들이 네. 정말 이 용역과 또 거기에 또 사주한 사람들과 네. 어떤 유착관계가 있는지도 상당하게 의심을 갖고 있고 감찰 당국 등 네. 상부기관에서는 이거 수사 철저히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이게 그 용역들이 그때 난입할 적에 네네. 그 허가 받고 아닙니다. 그 허가를 득하지 않고 네네. 무단 침입. 무단 그게 불법 침입이라고. 아니 근데 그런 무단 침입인데 여기서도 이거 피해자 측에서도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 현행범 체포가 이거 안 된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말이 안 한번 좀 피해자 한번 좀 저도 그 부분이 작년까지만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 거기 건조물 침입을 한다거나 그렇게 파고 들어오면 현행범으로 다 거기에 네.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네. 조사를 했습니다. 네. 임의동행이건 현행범이고 형사처벌을 했는데 네. 그리고 다 끌어냈는데 네네. 요번에는 10월 27일 날 한 번, 31일 날 한 번, 그리고 11월 7일 날 네네. 그때 3차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하는데도 경찰들이 그 결국 11월 7일 날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거를 목격하고 이래도
그게 범죄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고소를 하고 네. 최소한의 인력 3명 주범들은 그냥 다 놔두고 네. 그 주범이 아닌 일부 쇠방치 든 사람 중에 한 두세 사람만 골라서 자기들이 사건 발생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짓을 뻔연스럽게 하고 그다음 형사과장, 네. 미추홀 팀장 당시 네. 네. 이 사람한테 제가 법적인 대법원 판례를 들어서 사실상의 점유를 하고 지배하고 있는 자들을 점유권이 있는데 점유 침탈을 하고 그 우리가 시설을 하고 한 거를 남의 물건을 깡패들 수십 명이 해서 흉기 들고 때려 부수고 들어와서 지금 네. 그 다 쫓아내려고 하는데 현행범 체포를 안 하고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에요. 자기들은 판단할 수 없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지금 행위. 참 이게 미추홀 경찰 이거 국민의 혈세로 받고 사는 이 지구대나 네. 이거 정말 문제 있네요, 인자. 뭐 일반인들이 이거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이런 용역들이 난입하고 그러는. 아니 그리고 제가 또 직접 확인한 바예요. 네. 거기에 이제 자 이거 동영상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자 이 동영상 이거 그 지금 새망치 들고 지금 한마 들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그 팀장입니다. 아. 팀장인데 지금 그 팀장은 네. 뭐 버섯이 거기서 네. 지금 뭐 근무하고 있죠?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 오늘날 경찰의 모습입니다. 뭐 이래가지고 뭐 수사권 독립이 되겠어요? 아이고 어림없습니다. 정말 이런 문제점들 정말 이거 검찰 있지 않습니까? 네. 수사권 갖고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 만일에 이거 수사권 독립시켰다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부 경찰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수사권 독립되는 거 별로 원치 않는다고 그래요. 요새 검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어떤 그 경찰에서 네. 조사해 갖고 올라오는 거 별 검토나 하지 네. 그대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만일에 수사권 독립해 가지고 네. 이렇게 어떤 내용들 이런 현실을 정확하게 참 공정하게 네. 판단하지 않고 이게 수사권 독립 받았다가 네. 아직 공부가 덜 됐어요. 정말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경찰들. 자, 우리 피해자 쪽 우리 최 선생님 경찰한테 좀 한마디 하시죠. 이게 좀 화가 많이 나실 텐데. 화가 나는데요. 네. 저희 같은 사람은 힘없고 빽이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네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저희 같은 사람은 말을 안 듣고 네. 거기 지금 가해자 측의 1층의 일부 호수를 경락받아서 지금 이 범죄 행위를 벌이는 추계들이 공동대표들하고 그 밑에 하수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빽 좋고 돈 많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확 그 사람들 말을 따르고 우리는 아무리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해도 우리의 얘기는 반영이 안 됩니다. 그냥 변명으로만 계속 말장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에게 이렇게 눈 감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 약자들이 살 수 없는 이 나라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게 뭡니까 이거? 저도 놀랬습니다. 네. 민주주의 정부가 네. 그래도 성숙이 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좋아했는데 네. 지금 기존의 공권력인 검찰이나 경찰이나 뭐 이런 특히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부 구조에 있는 그 구성원들 자체가 네. 관성적으로 찌들어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그 변하지 않는 이상 이게 대통령 이런 거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 약자들은 매일 밟히고 살게 생겼습니다. 지금. 자, 우리 김양 기자, 우리 현장을 취재한 그 느낌 그리고 네. 앞으로의 좀 경찰들한테 하실 말씀이 좀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이것이 굉장히 화가 나는. 자, 네. 인천경찰 우리 경찰관님들 수고하시는 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범죄자들을 보고 체포를 안 해요? 그렇다면은 자, 본 기자가 기사를 쓴 부분도 있죠. 나사 몇 개 풀렸습니다. 당신들 데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구속영장 쳐서 구속영장 기각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그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어떻게 한마디로 말해서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자, 정부 똑바로 들으세요. 우리 기자들의 목소리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아직 준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이런 울분있는 소리를 알고 이거 감찰해야 됩니다. 청와대 감찰해야 합니다.
감찰해야 돼요. 이거 철저히. 이거 어디 힘없는 사람, 백없는 사람, 오직 하면 이 기자들의 눈에 와서 공권력이 예면한다. 울부짖으면서 폭행을 한마로 뒤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하다가 입원까지 해서 엄청난 죽을 뻔했답니다. 죽을 뻔한 그 사실의 그 피해자가 나와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면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 용역들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돈 받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불법을 자행해도 체포하지는 경찰. 우리 국민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 사안에 대해서 강력한 질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양훈 기자, 이제 오늘은 예. 이것으로서 네. 정리 좀 하고 네. 다음에 2부로 한번 더 신랄하게 그 우리 최 선생님의 그 증언이라든지 네. 한번 조목조목 다시 한번. 예, 다음에 이제 또 네. 다른 네. 증언자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예. 저는 제가 끝으로 조금 네. 약간의 좀 억울한 것들, 그러니까 그 용역 깡패들을 안에다가 경찰이 그냥 방치한 대로 우리가 좀 이 원래 점유를 침탈당하면 자력구제로해서 나가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나가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네. 그거 자체를 못하게 경찰이 그 사람들을 비호해주고 있고요. 네. 그 사람들이 안에 들어와서 매일 술 먹으면서 자기 아버지 뻘 같은 사람들한테 쌍욕을 해대면서 시비를 걸면서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면서 시비를 걸면서 계속 분쟁을 유도하고 그걸 주도하는 사람이 그 최 팀장이라는 최모 팀장이라는 자와 그 한 2명 정도가 더 있습니다. 한 서너 명 정도가 특히나 아주 그냥 인륜 패륜적인 행동을 하면서 말로는 웃으면서 그 특히 양아치들이 하는 것처럼 웃으면서 싹 하면서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는 사람을 괴롭히는 게 전문가다 이러면서 매일 밤 지금 거기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피해자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조차도 뭐 폭행행위라든지 뭐 이런 게 안 일어났다고 계속 그냥 방치하고 그 사람들이 뭐라 하고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쩔쩔매요. 참 도대체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네요. 기가 막힌 일이 네.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 지금 현실이 이랬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경찰의 몰지각한 공무집행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참 충격입니다. 지금 이 사실은 이 본 기자도 방뇨를 하고 뭐 그런 사실도 좀 그 현장에 취재 나갔다가 이게 확인한 바입니다. 참 너무 실망스럽네요, 진짜. 좀 경찰 그 관계자들께서는 이 지금 현재 현 상황에서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당히 그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거는 단호히 경찰에서 빨리 수습을 시켜서 피해자들이 좀 안전하게 생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끝으로 한마디만 네.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용역들이 예. 그 어떻게 거기에서 점유를 하게 된 겁니까? 원래는 점유를 할 수 없이 현행범으로 다 하거나 임의동행을 하든 현행범으로 하든 점유 침탈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을 작년도까지는 다 그 사람들을 다 끌어냈습니다, 경찰이. 네. 그런데 요번에는 그 사람들을 그 안에 있게 하라고 경찰이 중재를 계속해서 안 된다. 그 현행법상 이거 현행범이고 그다음에 그 점유 침탈이고 주거 침입이다. 네. 우리가 24시간 거기서 먹고 자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30명, 50명 그렇게 쳐들어와가지고 한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다 원상회복해달라 라고 했는데 경찰이 계속 그 사람들을 비호하고 있고 예. 심지어는 말하기를 그 깡패들하고 우리하고 같은 동급으로 놓고 보면서 아이아니 때문에 참 피곤하다고 저희한테 하소연을 엄청 해요. 그게 경찰이 해야 될 자세가 아닙니다. 제가 그 울분을 토하는 게 바로 그건데 자기들이 깡패들을 안에다 놓고 화약고를 갖다 놓고 휘발유를 거기다 갖다 놓고서 그래가지고 만일에 싸우게 되면 그렇죠. 뭐 태갖고 뭐 그냥 다 비워버리려고 예. 그런 어떤 내용도 그래서 있겠네. 싹 자기 경찰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이서 거기다 놓고 싸움하길 바란다. 그래서 싸우면 싹 잡아가고 끝내겠다. 그러면 결국에 피해자들은 경찰이 스스로 다 쫓아내겠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경찰들이 이런 경찰들이 있어요. 이런 경찰들 진짜 이거 국민 여러분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내가 이거 방송을 하면서도 정말 이따위로 할 겁니까? 이거 경찰들이 이런 미추홀 경찰서. 이거 뭐 기가 막히고 할 말이 할 말이 없습니다. 예, 네. 지금 이 경찰이 네네. 특히나 이 인천 쪽에 미추홀이나 뭐 이런 쪽에 이 경찰들은 제가 여기서 사업을 하고 실패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해봤지만 네. 너무 그 예전 일제 수사 시대의 관성적인 적폐를 아직도 그 하부 조직이 그대로 유지하고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 자기들이 주식회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을 위한 공권력이 아니고 자기들을 위한 공권력인 것이요. 이거 빨리 이거 아주 말로 한다면 혁명적으로 이거 경찰 조직을 개편하지 않는 이상 약자들은 무조건 계속 이런 피해가 계속 발생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뭐 2분 순서로 네, 하시죠. 2분 순서로 예, 네, 조 기자님 네. 마지막 한마디 하시죠. 마지막으로 뭐 할 말도 없고요. 이거는 경찰들이 말이에요. 우리 정말 정신 좀 차려야 되고 현 정부 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자체는 민심이 떠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바로 경찰이 만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바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시청자 여러분 방송 들으셨습니까? 감사드립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우리 그 기자들의 눈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이 방송 바로 시작하기 전에 카운트가 된 게 1004였습니다. 참 기가 막혔죠?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단실 2개월 만에 이렇게 구독자 1000명의 내용을 만들어냈습니다. 더욱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힘내서 끝을 보는 기자들의 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